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반말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반말은 나이가 같거나 어린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요. 보통 친한 사람끼리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댓말보다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반말을 잘 쓰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오히려 존댓말보다 더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반말을 사용할 때 더 조심스럽게 말해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말투가 어떤지에 따라서 전달하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반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말이 갖는 장점도 아주 커요. 우리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서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문법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느끼는 한국어의 반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반말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그런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말하기도 듣기도 싫어하는 표현은 뭐뭐 했니? 뭐뭐 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뭐뭐 했냐? 라고 말하는 건 제가 한국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어미입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확실히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저는 쓰지 않는 표현이고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이 말을 왜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 말투를 내가 싫어하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어 공부를 해보니 이 말투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투였더라고요. 아마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말투가 좀 교양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순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은 이런 말투를 쓰지 않아요.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틀리지 않지만 추천하고 싶은 말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을 반말로 바꾸면 밥 먹었어? 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그리고 밥 먹었니? 라고 부드럽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밥 먹었냐? 라고 얘기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마음씨가 따뜻한 할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밥 먹었냐? 라고 한다면 좋은 어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갈수록 말투가 짧아지고 시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투로 밥 먹었냐?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하는 말투이고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어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영화 재미있었어? 영화 재미있었냐? 여행은 어땠어? 좋았어? 여행은 어땠냐? 좋았냐? 뉘앙스가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제 생각에 이 말투를 가장 많이 쓰는 나이는 고등학생이에요. 그것도 남자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서로 무심한 듯 시크하게 안부를 물어볼 때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은 정말 친해서 쓰는 말투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반말을 잘못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 저보다 아랫사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해서 반말을 썼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친구나 혹은 동생들을 부를 때 야 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 상대방이 저와 친한 사람이라면 이름을 붙여서 경진아, 진주야, 지훈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친하지 않지만 저보다 어린 경우에는 뭐뭐 씨를 붙여서 경진 씨, 진주 씨, 지훈 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나를 야! 이렇게 부르면 느낌이 어때요? 저는 누가 저를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손가락질 하면서 대충 아무나 부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야라는 말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랑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반박해야 할 때 야, 그건 아니지. 말도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또 친한 친구 또는 동생이 제가 가장 아끼는 컵을 떨어뜨려서 깨졌을 경우 화가 많이 났다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결국 제가 야를 말하는 순간은 못마땅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말투를 조금 바꾸면 전혀 다른 기능으로 야를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고 있을 때 야,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친구에게 정말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았을 때 야, 뭐야. 너무 예쁘잖아. 고마워.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야는 한국식 애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까칠한 느낌을 주는 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제가 반말을 잘 안 쓰는 마지막 이유는 상대방이 명령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하지 못하게 만들 때 반말로는 뭐뭐 해 또는 뭐뭐 해라를 사용한다고 문법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뭐 해라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건 아주 직접적인 명령 어투거든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선배라고 해도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뭐뭐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로 뭐뭐 하자라던가 뭐뭐 해 정도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면 밥 먹자 혹은 밥 먹어 라고 말해요. 밥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씻어야 할 시간이 되면 이빨 닦자 또는 이빨 닦아 라고 말합니다. 이빨 닦아라 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뭐뭐 해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저에게 뭐뭐 해라 라고 말하면 강요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집니다. 갑자기 청개구리를 왜 말하나 생각하셨나요? 청개구리 이야기라는 한국 설화가 있거든요. 뜬금없지만 잠깐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에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엄마는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어요.
왜냐하면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강가에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자 청개구리는 무척 슬펐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슬프게 운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개구리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청개구리 같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원래 설명으로 돌아와서 뭐뭐 해라 라는 말은 사람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느낌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하기 싫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어때요? 반말이 쉽지 않죠? 반말을 잘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는 주인공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뉘앙스와 의미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말은 적절한 상황과 뉘앙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K-드라마를 많이 보시길 추천해 봅니다. 오늘 반말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